진중권 전 교수 나온다 그래서 내가 나무위키를 쳐봤거든. 그랬더니 자료의 양이 역대급으로 많은 거야. 워낙 뭐 정말 이 일 저 일에 대해서 막 할 말을 하시니까 이게 논란이 사건 사고가 이만큼인데, 그래서 과연 오늘도 모두가게의 진면목을 보여주실지. 누구 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위험한 질문을 저에게 하시다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이쪽으로. 네네. 혹시 말하셨어요? 네, 슬라이드 칩니다. 하나, 둘, 셋. 네, JTBC 인사이트 채널에서 선보이는 신예리의 밤샘 토크. 오늘 모신 손님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진중관입니다. 근데 밤샘 토크예요? 네, 아, 우리 좀 대낮에 하잖아. 밤새서 보시라고. 아, 밤새서 보라고. 네, 그 요즘 근황부터 좀 여쭤볼까요? 어떻게 지내세요? 뭐, 한 2년 동안은 그냥 방콕이라 그러나 히키코모리로 집에서 아무데도 안 나가고 집에서만 지내고 있고, 자발적인 자가격리. 예, 뭐 네, 또? 밖에 나와서 산책도 안 하고 그냥 네. 집에서 앉아가지고 음, 장난감 만들고 뭐 조립하고 뭐, 장난감이요? 예, 프라모델 이런 거요? 플라모델도 만들고 어렸을 때 돈 없어서 못했던 것이 뭘까 그걸 딱 위시리스트를 막 적어가지고 네. 그걸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어렸을 이제 때는- 돈이 있으니까. 그러시구나. 아, 프라모델 취미 있으신 줄은 또 몰랐어요. 플라모델뿐 아니라 이제 여러 네. 가지 뭐 과학 실험들도 하고 뭐 오토마톤이라 그래서 자동 인형 만들기 뭐 이런 거. 자동 인형이요? 예, 자동 인형 만들기. 로봇이랑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치, 이거는 이제 손으로 돌리는, 아. 손으로 캠만 있으면 되니까 캠이 네. 한 세 종류 캠으로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음.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 가끔 이제 그런 생각도 하죠. 이렇게 정치인들 오토마톤을 한번 만들어야겠다. 근데 뭐 윤석열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든지 쩍 벌고 이런 거라든지 이재명 바지 내리는 거라든지 그거 아니, 대박 치겠다. 화들짝 이런 화들짝 하루 종일 그런 고민하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아, 진짜 재밌게 잘 놀고 계시네요, 혼자서. 혼자서 재밌게 잘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꼬마 친구를 하나 사귀어볼까 싶어요. 초등학교 애들 있잖아요. 네. 아저씨가 좋은 거 재밌는 거 보여줄게. 그래가지고 너무 신나게 얘기했다. 신나는 슬기로운 취미생활 얘기 많이 해봤고요. 저희 재미없는 정치 얘기도 네. 넘어가 볼까요? 이따가 취미 얘기는 또 좀 자세히 여쭤볼게요. 5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번 대선이 비호감들의 대결이라고 그렇게 네. 사람들이 명명을 하더라고요. 네.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빅4라고 하는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홍준표 후보 모두 호감도보다 비호감이 더 높게 나온 거예요. 뭐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두 개의 위대한 서사가 무너졌고 우리 사회를 끌어온 게 사실 근대화잖아요. 근대화의 두 축이 하나가 이제 산업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영역에서 민주화인데 이 두 개의 서사가 이제 다 시효를 다 한 거예요. 박정희 서사나 이제 박근혜까지 온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파탄이 났고 그 다음에 민주화 서사도 김대중 노무현 때 완성됐다가 지금 문재인 정권 때는 이른바 민주화 세력들의 위선들, 독선들, 부패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났기 때문에 일단은 대중들을 열광시킬 이념, 큰 이야기가 사라져버렸어요. 큰 이야기가 사라지니까 그 이야기를 담지할 어떤 상징적인 존재들도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만 해도 노무현의 친구다라는 그러니까 달빛이라도 받았는데 이재명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윤석열도 마찬가지 그냥 검찰총장 하다 왔고 그거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하여튼 정권 교체는 해야 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다라는 이런 식의 대체제의 개념이기 때문에 열광적인 분위기는 피차 없는 거고 오히려 이번 선거는 내가 볼 때는 혐오 투표, 증오 투표가 될 것 같아요. 누가 다른 진영을 어느 진영이 다른 진영을 더 강하게 강렬하게 증오하느냐. 혐오 투표, 증오 투표라고 하셨는데 결국 본선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거는 이 중간에 계신 분들이 아닐까 하거든요. 이 중간에 있는 분들은 그 사람들이 누구를 더 싫어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더 싫어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공약이라는 게 사실 나온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재명 씨의 뭐 기본 뭐 소득, 기본 주택, 기본 대출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건 운동권 찌라시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같은 경우는 아직 뭐 나온 공약이라는 게 이렇다 할 게 좀 없잖아요. 그냥 고만고만하고. 그래서 어떤 이슈가 없잖아요. 아젠다가 없어요. 지금 경제 민주화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맨 고발 사준이 대장동 의혹이니 이거 가지고 싸움질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 대장동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지사 측의 불리한 이슈라고 이제 그렇게 여겨지는데 이제 물론 곽상도 의원 아들이 뭐 50억 원 퇴직금 받은 것처럼 야권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드러나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재명 지사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건 뭐 간단하거든요.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제가 한 겁니다. 성남시장이 시장실을 빌려준 거예요. 프로 도박꾼들한테 와가지고 다 여기서 도박을 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판돈 6,300억을 놓고 도박을 한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원주민들 땅을 싸게 산 거,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피했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원래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그 돈이란 말이죠. 그렇게 생긴 게 지금까지 6,300이고 향후로 들어올 수입까지 하게 되면 거의 1조에 달한다는 말이죠. 이런 네. 판돈을 넣고 거기서 한 거고, 이재명은 거기다 뭐라 하냐면 이제 대실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공익환수,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인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이제 감독해야 될 놈들이 뭐 법조계라든지 아니 감독해야 할 놈들을 불러다가 이제 광팔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50억 클럽, 100억 클럽이란 게 그 광값 받은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광값도 결국 판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핵심적인 게 이거죠. 이 커다란 판이 벌어졌는데 이 광값 게이트로 가는데 그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그거는 먹힐 수가 없는 거고, 요번에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또 갑자기 뭐 그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 찾아가고 오늘 뉴스를 근데 보니까 집에 찾아가가지고 개소리만 듣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참 그것도 기막힌 근데 우연이기는 그게 해요. 네. 생각해보면 이제 아파트라면 또 모르는데 그냥 개인 주택이잖아요. 사택을 누가 한다. 그 다음에 지역의 뭐 신촌 쪽, 연희동 쪽이 좋다라고 하면 사실은 걸릴 확률은 상당히 높죠. 뭐 천문학적인 확률은 아닌 것 같고. 그다지 이제 문제 삼을 건 없는데 얘네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물귀신 작전이죠. 우리만 죽을 수 없다. 너도 같이 죽자.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 생쇼를 한 거예요. 그 집 가서 뭐 할 건데. 그래서 야, 이게 국회의원들 수준이 이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아무튼 지금 수사를 예. 경찰, 검찰, 공수처 막 그게 막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속도도 지지부진하고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야권에서는 특검으로 가야 특검을 되는 하자고. 그런데 이제 여당, 특히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특검은 절대 안 돼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속도로 가가지고는 대선 전에 과연 실체라고 하는 게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유동규까지는 어차피 밝히겠죠. 근데 아마도 유동규랑 이재명 시장하고 연결되는 선은 아마 끊어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분들이. 요번에도 뭐 핸드폰을 핸드폰을 던지는데 압수수색 갔더니 창밖으로 던져버렸다고. 그것도 못 찾고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모든 일들을 굉장히 합법적으로 처리를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스타일이 어떤 식이냐면은 자기 사람을 안 치기 위해서 뭐냐, 몇 년 전에 미리 규정부터 바꿔놔요. 그러니까 황교익 씨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 간 건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미 규정 자체를 그렇게 바꿔놨기 때문에, 자기 사람 데려가기 쉽게 바꿔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 갈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매번 그런 식이거든요. 요번에도 보니까 어떤 규정을 갖다 바꿔서 이 사업을 한 다음에 사업이 끝나니까 또다시 이렇게 만들어 놨을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수사를 할 능력 일단은 경찰은 없고, 근데 검찰은 아예 그런 의지가 없고, 그 다음에 정말 그런 거 수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냐면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수사에다 다 박아놨거든요. 진짜 그거 할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이게 뭐가 되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특검으로 가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정영학 회계사라는 사람이 녹취록을 예. 제공을 했잖아요, 예. 검찰에.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아까 의지가 없다고 얘기하셨지만 지금 녹취록도 있는데 수사를 안 할 수는 유동규까지는 없는 간다니까요. 상황이죠. 유동규까지는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라 그렇죠. 어따는 사람. 그 그리고 사람까지 이제 가는데. 야당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무슨 하는 그 측근이 사람. 아니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 그 사장이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임기를 마치지 않고 그만둬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을 갖다 사실은 무자격자잖아요. 무자격자인 사람은 기용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힌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직무대리를 시킨단 말이죠. 그 다음 사업이 끝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또 사죠. 이 사람은 경기도 관광공사로 가고, 이게 측근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뭐 좌동규라고 불렀던 사람인데. 휘하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퇴를 하면 공직자 다 사퇴해야 됩니다. 한 전 직원이 뇌물 받고 부정행위하면 대통령이 사퇴합니까? 그래서 유동규까지는 가고, 그 사람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사이에서는 네. 뭐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다. 뭐 아마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런데 굉장히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한 대형 이슈인데 이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의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고
걸로 그러니까 나온 게 있거든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네거티브라는 될까요? 건 저는 그렇게 네. 그거 네거티브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김비업의 그 병역비리 조작 사건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때는 노무현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BBK 또는 다스가 이명박 것으로 드러났다 하더라도 이명박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지지자들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걸 믿지 절대 사실이 사실의 역할을 못해요. 그 조국 사태를 한번 보세요. 아직까지도 뭐 법원에서 2심 판결까지 다 나오고 모든 판결문 다 나오고 증거가 다 밝혀졌는데도 저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조국은 죄가 없다. 조국수. 조국은 죄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 핵심이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거고 대통령 지지율의 비밀도 거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여당이냐 야당이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손해본 사람들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국민이잖아요. 국민의 관점에서 여든 야든 심판하라 이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선거 이슈로 만들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조가 가능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뭐 제도적인 허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라는 그 지자체장의 욕심, 비용은 공공화하고 이익을 사유화하는 이런 방식의 거버넌스, 이런 것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짚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대안을 만들고 그 사람들한테 넘어간 돈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모아져야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튼 보시기에는 선거 전에는 이게 뭐 특검을 통해서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 같지는 않다. 근데 밝혀질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제 부패했다 하더라도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안 받아들여요, 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 재판이 끝날려면 몇 년 걸립니까? 만약에 이제 야당에서 저들을 공격한다면 맥시멈으로 공격할 게 아니라 최소한에서 적어도 유정규까지는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이재명 신화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한테 사람들이 도덕성을 기대하지는 않거든요. 저 이재명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인정하는 커다란 성과를 냈습니다. 뭔가 능력 있다, 뭔가 해줄 것 같다라는 그런 환상인데 그 환상이 이번에 깨진 거란 말이에요. 아주 일 잘한다는 이재명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해왔는가가 여실히 드러난 거잖아요. 오히려 그거를 부각시키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이게 뭐 조작이고 공작이고 막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의심을 사는 거죠. 왜 저렇게 오버를 할까? 아주 골수 잡아들인다. 근데 홍준표가 가장 큰 문제가 공약이 없어요, 실은. 드립 가지고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선은. 그 다음 정권이 그래도 지금 정권보다 요만큼은 나아야 되지 않겠어? 그 확신을 지금 못 주고 있는 상태.